안녕하세요. 길섭입니다. 오늘은 남미에서의 운전 이야기, 그 중에서 주차 그리고 내비게이션 사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요 내용은요, 남미에서의 주차 문제, 그리고 남미 가시는 분들 다 꿈꾸시는 마추픽추를 차를 가지고 갔다 오는 방법, 그리고 남미에서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주차요금 안 내고 길거리 무료 주차를 한 달 내내 했던 이야기, 그리고 제가 이용했던 그 내비게이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행 중에 주차에 관한 제 원칙은 돈 주고 차를 세운다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죠. 왜 그런 거 하니? 우리나라에서는 상상이 안 되지만 외국에서는 고작 내비게이션 하나 떼어가려고 차 유리창을 깨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제가 지인하고 차를 타고 어디를 갔어요. 그분 차를 타고. 그리고 한 30분 차를 비웠는데 돌아와서 보니까 유리창을 깨고 내비게이션을 떼어가지고 왔던 거예요. 제 지인은 엄청 열받았지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다른 분이 위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유리만 깨고 가져갔네. 내 차는 빠루로 문을 뜯고 내비를 떼어갔더라고 하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차 유리 가는 거랑 빠루로 뜯어낸 문짝들 가는 거랑 또 수습의 차원이 다르잖아요. 아무튼 외국에서는 그 정도로 차를 주차할 때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런데 사실 여행 중에 이런 일을 당하면 일정에 차질이 생기는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는 여행의 정내미가 떨어지는 거예요. 만사가 다 싫어지는 거죠. 그 나라가 미워지고 그 나라 사람들 다 도둑놈같이 보이고 빨리 떠나고 싶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주차를 잘해야 되는 거죠. 유료 주차장에 주차를 하시더라도 관리인의 눈에 잘 띄는 앞쪽에, 그리고 감시 카메라에서 잘 찍히는 그런 곳에 주차를 하면 훨씬 더 안전하죠. 같은 돈 내고 더 안전하게 주차하셔야죠. 그리고 주차할 때는 안에 보이는데 아무것도 두지 않는 거, 이거는 아시지요? 외국에서는 기본입니다. 쓸만한 거를 차 안에 보이는 데 두고 자리를 비우는 거는 도둑한테 내 차 유리창 깨고 가져가라 라고 사인을 보내는 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잘 안 쓰는 SUV 뒷 트렁크 가리는 러기지 스크린이라고 하죠. 이거를 꼭 씁니다. 이걸로 안 보이게 다 덮어두셔야 돼요. 차를 주차하고 내리시면 뒤 트렁크를 아예 열지도 않는 게 좋아요. 어디서 어떤 눈이 나를 주시하고 있을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목적지에 도착해서 가지고 내리실 물건이 있으면 아예 출발하기 전에 앞쪽으로 옮겨놨다가 뒤 트렁크는 열지도 말고 그냥 들고 내리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여행지에서 일정을 짤 때 물건을 사거나 쇼핑하는 이런 것들은 그날의 마지막 일정에 넣으셔서 도난의 확률을 좀 줄이시는 게 좋지요.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이런 걸 잘 지키면 여행의 평화가 깨지지 않는 거지요. 이거 중요합니다. 소심한 사람이 탈이 덜 나거든요. 주차에 관한 한 소심해지세요. 근데 돈 주고 주차를 하려고 해도 돈 주고 차를 세운다는 개념이 없는 그런 지역도 있어요. 페루의 쿠스코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몇 년 전이기도 하고 제가 못 찾은 거일 수도 있는데 주차장이 없는 민박집에 갔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주차장을 찾아야 됐어요. 아무리 헤매도 유료 주차장을 찾지 못했고요. 차를 세울 수 있는 주차장을 찾았는데 관리인이 없는, 안전이 담보가 되지 않는 이제 그런 주차장이었고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작은 호텔에 비어있는 주차장에 돈을 주고 주차를 했지요. 호텔에서야 뭐 환영이지요. 어차피 비어있는 주차장인데요. 사실은 그렇게 먼 쿠스코까지 자기 차를 끌고 가서 호텔에 투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거든요. 주차가 마땅치 않을 때 현지 호텔에 돈을 주고 안전하게 주차하는 것도 꽤 좋은 방법입니다. 이야기가 옆으로 약간 빠지기는 하는데 자동차를 가지고 남미 가시는 분들 중에
마추픽추를 들르지 않으실 분들은 아마도 없으실 것 같아서 좋은 정보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이 마추픽추는 쿠스코에서 갑니다. 쿠스코에서 마추픽추 갈 때 보통 기차를 이용하는데요. 이 기차 요금이 굉장히 비싸요. 왕복 1인당 기본 100불 이상 하지요. 더 비싼 좌석도 있고요. 그렇다고 페루를 욕하지는 마세요. 이게 힘없는 페루가 아니라 외국 자본들이 운영을 하거든요. 그래서 도로를 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도로를 일부러 내지 않는다,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자동차로 여행하시는 분들은 훨씬 저렴하게 갈 수 있지요. 차로 갈 수 있는 마지막 마을인 산타테레사까지 차로 가서 차를 거기 세워놓고 철길을 따라서 마추픽추까지 두세 시간 정도 트레킹을 하면 됩니다. 기찻길 따라 트레킹하는 거기 때문에 힘들지도 않아요. 애들도 갈 수 있습니다. 여기가 쿠스코, 여기가 산타테레사, 여기가 마추픽추고요. 차로 이렇게 가게 됩니다. 쿠스코에서 산타테레사까지는 왕복 400km 정도 되지요. 기름값이 5만 원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4명이 탔을 때 인당 10,000원이 조금 넘는데요. 기차요금 12만 원 정도 하고 비교해 보면 굉장히 싸지요. 쿠스코에서부터 산타테레사까지 가는 길에 덤으로 어마어마한 경치를 볼 수 있어요. 근데 길은 좀 안 좋습니다. 저는 2014년도에 차를 가지고 산타테레사까지 갔는데요. 주차장만 없는 게 아니라 차를 맡길 만한 호텔이나 숙박시설도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동네에서 차를 세울 수 있냐라고 경찰서에 가서 물어봤더니 이 경찰관이 하는 말씀이, 그냥 경찰서 앞에 세워. 요 앞에 있는 저 차도 어제 세워놓고 마추픽추 올라간 차야. 걱정하지 말고 세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맙죠. 그런데 어떤 경우에는 경찰이 정말 큰 도둑이 될 수가 있어요.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페루를 떠나서 볼리비아로 들어갈 때 페루 국립경찰들한테 조직적으로 사기를 당할 뻔한 일도 있었고요. 아무튼 이때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어서 경찰서 앞에 차를 세워놓고 경찰한테 간식도 사다 주고, 간식을 사면서 가게 주인한테도 내 차 잘 봐달라고 당부를 했지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트레킹 시점지까지 가는데 도중에 캠핑장이 있는 거예요. 야, 저기다 세웠으면 됐을걸 하고 다시 가서 차를 가져올까 망설이다가 에이, 그냥 가자 하고 이제 올라갔지요. 이게 차를 가지고 여행하는 것의 그 단점 중에 하나예요. 차를 불안정하게 주차해 놓고 가면 여행하는 내내 마음이 편치 않은 거죠. 1박 2일 동안 마추픽추의 그 엄청난 경치를 보면서도 마음 한구석에 내내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가 없어서 다소 집중도 좀 덜 됐고요. 돌아서 보니까 다행히 차는 탈 없이 잘 주차되어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이 트레킹을 시작하는 그 시점지에 캠핑장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시는 분들은 마지막까지 차를 끌고 가서 거기서 주차를 하고 올라가셔도 됩니다. 아르헨티나의 바릴로차에서 주차할 때였는데요. 저야 유료 주차를 선호하니까 도로 주차선에 차를 세웠지요. 그리고 볼일 보고 돌아와서 주차요금을 내려고 했는데 주차요원이 제게 하는 말이, 돈을 받으려면 자기의 단말기에 제 차인 대한민국의 국가코드를 넣어야 된다. 근데 단말기에서 대한민국 국가코드를 선택할 수가 없다. 그래서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주차요원들이 가지고 다니는 단말기에 왜 국가코드를 넣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국가코드가 마땅한 게 없으면 기타 국가라는 거 하나 만들어 놨으면 됐을 텐데 그런 건 또 왜 안 만들어 놨는지 아무튼 모르겠지만, 바릴로체에 있는 한 달 동안 돈 안 내고 길거리 주차 아주 후리하게 잘했죠. 근데 게이트를 통해서 들어가는 주차장은 주차요금 다 받더라고요. 참고하세요. 아르헨티나의 바릴로체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구글 내비를 썼어요. 좋은 내비를 최신 맵으로 깔아서 가지고 나가기는 했는데 다니다가 보니까
자연히 구글맵을 쓰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평소 컴퓨터로 구글맵을 켜고 목적지 검색하고 거리 검색하고 거리 계산하고 이런 거 저런 거 검색하고 입력을 하잖아요. 이게 스마트폰하고 연동이 되니까 그냥 핸드폰으로 구글맵을 켜면 이미 다 입력이 돼 있어서 그냥 걸어놓고 출발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준비했던 가민 내비를 쓰려면 목적지 다시 입력해야 되고 또 거치해야 되고 뭐 귀찮은데 구글맵은 뭐 그럴 필요가 없으니까 어느 순간부터 그냥 계속 쓰게 되더라고요. 이 데이터 연동이 무서운 거예요. 요즘 네이버에서 하는 것도 그렇고요.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저는 뭐 남미에서 구글맵을 쓰는데 불편한 거 못 느꼈어요. 데이터를 사용한다는 단점은 있는데요. 데이터 연결이 안 되는 곳에서도 사전에 다운받아 놓으면 뭐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더라고요. 사팔라라는 곳에서 바릴로체로 가면서 도중에 로스 안데스라는 곳에 들러서 밥도 먹고 기름도 넣고 그러려고 했어요. 거기 굉장히 예쁜 데거든요. 제가 나름 이런 거는 꼼꼼하게 챙기는 편이라서 예약한 걸 놓친다거나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정말로 앵꼬가 날 뻔한 일이 한번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무심코 사전에 목적지를 바릴로체로 찍어 놓고 거리 계산하고 뭐 이런 걸 해보고 그냥 출발을 한 거였어요. 그랬더니 내비는 짧은 거리로 안내를 했던 거지요. 갈림길이 한참 지난 다음에야 그걸 알게 됐는데, 야, 이거 마음이 급한 거예요. 남아있는 기름 양이 바릴로체까지 갈 수 있을지 없을지 아슬아슬했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경제 운전을 하면서 바릴로체까지 도착을 했어요. 근데, 지금 생각해도 그 길이 루타 꽈렌타라고 이제 아르헨티나의 40번 국도죠. 아주 유명한, 아주 황량한, 차도 많이 안 다니는 그런 길이었거든요. 만약에 거기서 연료가 떨어졌다면 끔찍합니다. 나중에 여행을 하실 때 중간에 어딘가를 경유를 하신다면 그 경유지를 최종 목적지로 찍어 놓고 출발을 하세요. 그래야 저같이 중간에 무엇인가를 놓치는 일이 안 생깁니다. 그때 제가 계획했던 코스를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바릴로체까지 대략 한 200km를 무난히 갈 수 있었던 거는 남미에서 운전을 하면서 평소에 가능한 한 연료 탱크를 충분히 채우는 그런 버릇이 있어서 가능했었던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버릇입니다. 주유소를 만났을 때 연료 게이지가 한 절반 정도 있다. 그러면 무조건 기름 넣기. 장거리 출발할 때 무조건 만탱크 채우고 출발하기. 기름값 조금 싼 데 찾아간다고 모험하지 않기. 이런 버릇이지요. 하루에 차가 몇 대 지나가지 않는 그런 길을 갈 수도 있거든요. 오늘은 이만 마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여러분들이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인 국경을 통과하는 문제, 그 이외의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고맙습니다.